요즘 피드에 자주 보이는 SNS 스타가 있죠. 바로 용인 푸씨 푸바오인데요. 푸바오와 사육사인 강철원 씨의 영상이 조회수 1,700만 회를 넘게 기록했고, 푸바오를 직접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푸바오가 살고 있는 놀이동산의 방문객 수도 매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바오가 내년이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죠. 짝짓기 정년기 나이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중국의 판다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우리나라 최초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판다로 아기 때부터 남다른 애정을 받던 터라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조차 푸바오를 그냥 한국에서 살게 하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적인 판다 외교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판다가 방치돼 논란이 되거나 또 비싼 대여비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판다 외교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외신 뉴스를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는 저는 박세정이고요. 오늘 글로거리에서는 귀여움 뒤에 숨겨진 중국 판다 외교의 이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다 외교는 중국의 soft diplomacy, 부드러운 외교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마리가 안 되는 희귀 동물이자 중국의 상징인 판다를 다른 나라에 보내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건데요. 7세기 초 당나라의 여황제였던 측천무후가 일본 왕실에 판다로 추정되는 곰 한 쌍을 보낸 것이 판다 외교의 시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세기에 들어 본격적인 판다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중일전쟁 중이던 1941년 중국을 지원해준 미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제스 총통이 판다 한 쌍을 보냈고요. 1950년대 마오쩌둥 주석은 북한과 소련에 판다를 보내 공산주의 동맹국 간 우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1972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부부가 판다 선물을 받았는데요. 미중 간 냉기류가 흐르던 때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죠. 이때를 시작으로 중국의 판다 외교가 본격화됐고 중국의 판다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평가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싱싱 링링이라고 하는 18개월 된 판다 한 쌍을 보냈는데요. 이때 미국의 동물원들이 싱싱과 링링을 데려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로비까지 하면서 서로 판다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죠. 당시 판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판다를 공개한 첫날 동물원을 찾은 관람객이 무려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판다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에 사형수 한 쌍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당시 미국과 중국 간 판다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오죽하면 이 모습을 본 영국의 에드워드 히스 총리가 직접 중국에 판다를 요청했다고 해요. 이후 중국의 판다 외교가 활발해졌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에 70여 마리의 중국 판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푸바오를 비롯해 각국에서 살고 있는 판다들은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1975년부터 발효된 워싱턴 조약 사이테스 때문입니다. 사이테스는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맺어진 조약인데요. 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지 않은 중국의 판다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판다를 대여해주는 식으로 판다 외교의 방향을 바꾸게 됐죠. 현재 중국의 판다 외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중국은 번식을 위해 암수 한 쌍의 판다를 보내는데 보통 동물원과 10년 계약을 하고요. 대여한 판다가 새끼를 낳으면 출생지 상관없이 모두 중국 소유가 됩니다. 판다를 대여한 동물원은 판다 번식 연구기금을 명목으로 한 기부금, 사실상 대여료를 중국 측에 내야 하는데요. 1년에 최대 100만 달러, 한화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여한 판다가 새끼를 낳으면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요. 그럼 중국과 각 나라 간 판다 외교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옆 나라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판다 방일 5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열 정도로 중국과 판다 외교 역사가 오래됐고 또 판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 또한 높은데요.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에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판다 관련 굿즈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일본 국민들은 남일 같지 않은 눈물의 판다 이별도 겪었는데요.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지내던 판다 샹샹이 만 5살이 돼서 올해 2월 중국으로 반환된 거였죠.
샹샹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동물원은 물론 공항까지 찾아가 샹샹을 배웅했고요. 이때 눈물을 흘리는 팬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판다가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 예로 2021년 중국어로 갸오이다오,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던 때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 도지사가 우에누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이름을 센센 또는 가꾸가꾸로 짓자고 제안을 해서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뻔했었죠. 반면에 서로 우호 관계를 다지려고 할 때는 일본이 판다 대여를 요청하거나 중국이 판다 대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식으로 판다를 활용해 왔고요. 이를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일본 우정에서 판다와 벚꽃이 그려진 기념 우표가 발행되자 마이니치 신문은 판다로 시작해 판다로 이어지는 일중 관계라는 이 다소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고요. 아사히 신문은 중국 판다 외교사를 출간한 정치학자 이에나가 마사키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중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판다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판다가 외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 관계가 바람잘 날 없는 미국과는 이 판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서 지내던 판다 한 쌍 중 수컷인 러러가 25살의 나이로 죽게 됐는데 러러의 죽음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암컷인 야야가 학대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야야가 다른 판다에 비해 너무 말랐고 털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였죠. 이에 동물원 측은 야야의 털이 유전적으로 고르지 않고 몸이 태생적으로 작은 편이다. 중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야야의 건강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압박에 야야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당시 상황을 전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의 판다 처우를 놓고 격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헤드라인에 실었는데요. 여기서 격분한다를 up in arms라고 썼습니다. up in arms 하면은 1500년대 후반부터 써온 an arms rebellion, 무장 반란이라는 표현에서 파생이 된 건데요.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반대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들고 일어날 태세로 격분하다, 매우 화가 나서 반기를 들고 저항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외신에서 크게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get angry, furious 이 정도를 쓰는데 up in arms를 썼다는 건 그만큼 중국인들이 미국의 판다 처우에 대해서 크게 격분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외신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돼서 야야의 송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판다를 되돌려 받을 때는 중국 지도부가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예 새끼 판다의 송환 합의를 폐기하자 이런 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안을 제출한 낸시 메이스 미 하원 의원은 미국인들은 판다의 짧은 체류 이면에 감춰진 사악한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판다를 즐기고 있다. 중국의 선전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국가에서는 판다를 사육하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판다를 다시 가져가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핀란드는 2018년에 대여한 판다 한 쌍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판다를 핀란드로 데려온 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더 이상 판다에게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다가 먹을 대나무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판다들을 중국에 돌려보냈죠. 푸바오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나라 놀이공원 측에 따르면 판다는 싱싱한 대나무잎만 먹기 때문에 매주 그날 벤 대나무를 공수해야 하는데 이 대나무 구입 비용만 연간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판다 외교를 끝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서 설명한 비용 문제와 더불어 동물 생명권 침해 문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는 판다는 외교적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개체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다는 지능이 높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동물로 가족,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판다를 이용해서 눈속임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판다가 중국의 친선대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의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판다 외교와 이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부작용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국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